오사카 긴타로와 스에마스 이 두 사람은 임신 서기석 발견 경위가 언급될 때마다 날조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앞에서 예로 든 후지무라 시니치를 떠오르게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역사 앞에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가? 아마도 무엇인가 각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신 서기석 발견 경위에 대한 놀라운 반격이 있었습니다. 1959년 9월 서울중앙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허웅이라는 학생이 일본인들의 날조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대학교 학보에다가 화랑도 유물 임신 서기석에 대하여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합니다. 대폭로였습니다. 허웅은 그 글에서 돌의 최초 발견자가 오사카 긴타로가 아니고 고대 금성문 전문가이자 고고학자였던 최남주였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발견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놓았습니다. 이 사진은 1942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맨 우측, 맨 뒤쪽에 고고학자 최남주가 경주 단석산 화랑유적지에서 신라의 인물상을 탁본하고 있습니다. 고대 금성문 학자이자 고고학자였던 최남주가 운보 김기창 화백을 비롯하여 사진에 찍힌 당시 우리나라 미술계의 중요 인물들과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사진입니다. 허웅 학생이 날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59년 여름방학 때 경주 고고학자 석당 최남주를 방문해서 화랑도에 대해서 지도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남주라는 고고학자는 당시 서울 보성고보 재학 중에 고대 금성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으로서는 금성문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허웅 학생은 금성문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경주에서 문화재 연구 활동을 하고 있던 최남주로부터 서기석 발굴의 비화를 들었던 것입니다. 허웅이 고고학자 최남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935년 봄 사람들이 석장사지 부근에서 농수로 공사를 하던 중에 신라시대의 기와들이 출토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석장사는 신라시대 사찰입니다. 지금의 경주시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어오른 최남주는 석장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와 조각들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천수답 경사 아래쪽에서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강가에서 볼 수 있는 둥글게 마모된 돌이었습니다. 돌에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신년이라는 글자가 석당 최남주의 눈에 띄었고 3년이라는 글자도 보였습니다. 결정적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최남주가 경주 남산 신라 용장사지를 답사하던 때의 사진입니다. 최남주는 경주 남산 등 경주 일대를 꿰고 있던 고고학자였습니다. 이러한 내공으로 인해서 최남주는 훗날 경주 남산 신성비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돌이 발견된 신라시대 석장사의 터입니다. 지금의 경주시 동국대학교 뒤편 산중에 있습니다. 폐사지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 천년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장사의 기와가 기단석 위에 쌓여 있습니다. 황성애터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역사 앞에 겸손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남주는 이튿날 알고 지내던 당시 경주 분관장 오사카 긴타로에게 자신이 찾아낸 돌을 가지고 갑니다. 오사카는 그 돌을 보더니만 가짜라고 딱 말하면서 임신 서기석을 유물 수장고에 보관해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짜를 보관하죠? 돌려줘야지. 아마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가짜라고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남주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망국의 백성이 정색하면서 돌을 돌려달라고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돌을 빼앗기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1930년대 사진입니다. 좌측 두 번째가 석당 최남주고 좌에서 첫 번째가 박물관장 오사카입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1935년 12월 세마스 경성제국대학교 교수가 경주 박물관을 찾았다가 최남주가 찾은 돌을 보았고 논문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자를 오사카 긴타로 이렇게 발표해버렸습니다. 어목했던 일제강점기 조선의 고대 유물 발견에 조선인의 이름이 끼어들 공간이 없었습니다. 망국의 서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청년 허웅 학생은 분노하였고 마침내 진실의 폭로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오사카 긴타로는 발견자를 날조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사카 긴타로는 그해 9월 해방되던 해 9월 임신 서기석을 챙기지 못하고 자기 집에 보관 중에 있었던 다른 귀중한 문화재들만 챙겨가지고 일본으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구룡표에서 일본으로 밀항했다고 합니다. 경주 박물관장을 지내면서 모았던 문화재들을 아마도 사적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배를 구해가지고 혼자서 일본으로 밀항했지 않느냐, 이러한 의혹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으로 귀국한 후에는 서기석을 박물관에 놓아두고 온 것을 아주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1960년대 이후 최남주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임신 서기석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사카는 자기 나름으로 서기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실로 아슬아슬했습니다. 작은 돌이었기에 오사카가 마음만 먹었다면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도 우리는 돌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열혈 청년 허웅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호시탐탐 노리던 오사카 긴타로일까요? 아니면 논문을 쓴 세마츠 교수일까요? 해방 후 임신 서기석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수장되게 되었고 현재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임신 서기석입니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광복 후 최남주는 때를 만난 듯이 왕성한 문화재 활동을 합니다. 김유신 장군의 기도 장소였던 열박산 동굴도 찾아냅니다. 1971년 양주동 박사와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서 열박산의 위치를 놓고 대판 논쟁을 벌입니다. 결과는 천하의 양주동 박사님께서 그만 패배를 자인하고 마십니다. 최남주는 대단한 고고학자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그날의 조선일보입니다. 사진 속 인물이 만년의 최남주입니다. 임신 서기석은 민족 문화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가와 일본 만엽집을 풀어내게 하는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만일에 임신 서기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향가와 만엽집은 맞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해독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리가 없던 고고학자 최남주는 자신의 이름이 바꿔치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석이 일본으로 유출되지 않고 경주 박물관에 소장되어서 전시되고 있는 것만 해도 크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화랑 서기석의 발견을 평생의 보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이
이 사진은 경주에 세워진 석당 최남주 선생님 기념비입니다. 최남주 선생님께서는 1980년 작고하십니다. 민족의 시련기, 그 엄혹했던 시기에 우리 고고학의 여명기를 이끌었던 거인이셨습니다. 향가와 만엽집 해독은 수많은 분들의 노고 위에 이루어진 대성취였습니다. 최남주라는 인물은 향가와 만엽집 해독의 역사에 있어서 두고 기억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최남주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에 실린 희귀한 사진 자료들은 최남주 선생님의 자제분이신 최정간 선생님께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기석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새겨져 있기에 화랑 서기석을 중요한 돌이라고 하는가? 왜 연구자들은 풀이에 실패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검토됩니다. 많은 시청 권유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